네, 이것은 야구인가 정치인가 야구를 전복한 신개념 정치 토크쇼 정치 베이스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의도 야구장에 마찬가지로 주전 선수들이 모여 계십니다. 오연주 선수, 이동근 선수, 차재원 선수, 노정열 선수, 신인규 선수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지난 한 주도 역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호가 약간 좀 산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스코어도 별로 좋지 않다는 소문이 여의도 야구장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2주의 스코어를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의 스코어입니다. 윤석열 호 국가대항전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요. 어떤 스코어를 맞이했을까요? 윤석열 구단주가 아주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번 한 주 스코어가 좋지 않습니다. 28에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4%포인트 9월 마지막 주 스코어를 받아들고 있는데요. 부정평가도 올라갔고 긍정평가는 내려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떤지 정당의 스코어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스코어 34에서 31로 빠졌고요. 더불어민주당 34에서 36으로 올라갔지만 국민의힘이 빠진 만큼 뭐랄까요?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의당 같습니다. 5에서 5로 그대로 같은 정당 지지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구안으로 만나봤던 우리 선수들, 주전 선수들의 선구안 타율이 나왔습니다. 오연주 선수! 오연주 선수! 오연주. 그렇습니다. 오연주 선수가 지난주에 선구안으로 24가 나올 거다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윤석열 후의 스코어가 24가 나왔고요. 우리 차재원 선수도 타율은 1할입니다. 왜 1할이냐? 24 좀 내려갈 건데 26에서 26보다 최저점을 찍었는데 26보다 내려갈 거라고 그렇습니다. 했지만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타는 쳤는데 우리 오연주 선수는 내려가는데 24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홈런 친 거예요. 지금. 명시적으로 돗자리를 깐 우리 오연주 선수 홈런 때렸어요. 축하합니다. 와. 부끄럽네요. 대단하네요. 저희 나중에 또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하긴 할 건데 지금 미리 물어봐요? 다음 주 어떻게 돼요? 다음 주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소감 한마디. 예, 소감을 MC가 말이죠. 소감도 안 물어보고 말이야. 이 줄 MVP 소감을 물어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동이도 준비하고 있어야지. 네, 이 무명의 신인 선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초심자의 행운일지 얻어 걸린 공일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때려낸 것인지는 추후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겸손하다. 준비했네. 준비한 멘트였죠. 14 스코어가 썩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웃고 떠들긴 하는데 뭐랄까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썩 그리 유쾌하지는 않아요. 자, 이제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선수부터. 예, 뭐 저도 사실 하락세까지는 예측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공을 딱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지만은 하여튼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그런 해명 같은 것들이 너무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많이 부적절했던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MBC와 그런 뭐 일대 결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속어 논란으로 많이 민망했던 것이 화를 냈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관객들이 조금 그만해라. 좀 이런 식의 사인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벤치 클리어링 나왔습니다. 노정열 선수. 우리 윤석열 대표 선수께서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거든요. 예. S대 법대도 나오시고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도 합격하시고. 동창이시잖아요. 동창이다 맞다. 분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수를 해야 되냐면 예.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찍은 48.7의 절반이 24고요. 그러네요. 2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예. 국민 10명 가운데 4분의 1이 지지하면 25가 나와야 되는데 4분의 1의 지지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시고 예. 제발 이제 분수를 아셔야 된다. 네.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일침을 날려주셨고요.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국가대항전 경기에 나가서 경기도 지고 예. 매너도 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예. 돌아와서 내가 뭐 매너에 졌다고 웃겨서 하지 마. 나 경기도 이겨서 사실상. 근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진 경기인데 그것도 매너도 졌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경기 더 이상 볼 필요가 있겠나 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제가 떨어질 거 맞춰서 제가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야, 이 경기 자체가 이게 지금
야 이렇게 안 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 이종근 선수는요? 네, 한국과 미국 야구의 가장 큰 차이가 힙발 피치볼 네. 했을 때 네. 투수가 언제나 모자를 벗고 네. 이 달려갑니다. 타자한테 타자한테 네.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눈 네. 인사를. 네. 처음에 맞고 이렇게 일로 가는 주자는 네. 사실 아프니까 그냥 네. 눈 안 마주치는데 끝까지 눈을 마주치면서 네. 눈이 이제 맞으면 눈이 마주치면 이제 고개를 꼭 숙인다. 근데 미국은 절대 안 그래요. 네. 절대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 글러브나 챙기고 하죠. 근데 신기한 건 미국에서 온 선수들 여기 와서 한국 야구에 적응하다가 그걸 따라 하다가 네. 미국에 돌아가면 그대로 한대요. 아, 그래요? 그대로 이 모자 벗고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네. 저는 그런 신사도 같은 건 네. 내가 당신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안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임 대통령의 어떤 좀 부족한 점이 아닌가. 고의도 아니었고 네. 사실 그냥 나온 얘기거든요. 늘 네. 하던 것처럼. 네.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지금 늘 하던 뭐라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잖아. 뭐라고 자, 다시 그랬어요? 정답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자 한 번 안 벗은 게 네. 지금 24까지 내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매나. 야. 최소한 말고 청력이 좋습니다. 청력이 지금. 늘 하던 것처럼 하긴 했는데, 그래, 매나를 갖춰라. 이제 그런 평가 주셨고. 자, 우리 오현주 선수는요? 저는 8월 첫째 주가 가장 이제까지 최악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이 24%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 달에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좀 회복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하고 그때 8월 첫째 주랑 굉장히 다른 거는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성적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에 반해서 이번에는 이번 시즌을 포기했나에 다시 잘해볼 잘해볼 의지가 있나라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네. 더욱더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사실 오늘 마지막에 준비한 선고와는 2주의 스코어를 예상하는, 그러니까 다음 주의 스코어를 예상하는 주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퀵하게 어쨌든 선수들의 타율을 또 다음 주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물어볼까요? 신인규 선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음 주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팀의 지금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네.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다 선수들이 약해요, 지금. 취약습니까?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해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예. 분들이 실망을 했거든요. 예. 뭐 정무수석 1번 타자도 이상하고 뭐 홍보수석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더 이번에 좀 우려스러운 것은 FA 시장에서 이렇게 선수 영입을 좀 했거든요. 네. 새로운 인사들도 데리고 왔는데 은퇴했던 선수들을 지금 또 다시 영입한 그런 거 아니냐. 아무리 그분 명성이 있더라도 예. 좀 새로운 신규 선수들 고등학교 리그 가서 좀 이렇게 크는 루키들을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이제 은퇴 선언 하셨던 분들 또 다시 와서 한번 또 뛰시라 이렇게 예. 한 거 아니냐 해서 전 조금 우려스러워서 타율이 근데 뭐 다음번에도 좀 이렇게 낮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듭니다. 떨어집니까? 저도 이거 관리 잘 못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24보다 내려가는 겁니까? 소폭 하락의 소폭 하락으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선수 영입을 조금 실패했기 좋습니다. 제가 예. 신인규 예, 예. 선수 말을 약간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아까 그러니까 은퇴한 선수 데리고 와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프로야구 정식 경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최강 야구가 되는 그 듯한 그러니까 지금 최강 야구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은퇴한 선수들 모아서 팀 꾸려서 지금 완전 예능식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경기를 보는 듯한 착각?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페넌트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 약간 갑자기 그러니까 최강 야구를 보는 듯한 느긋한 심정은 아닌데 조금 조마조마한 심정? 이게 상당히 조금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정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예. 지금 넘버 2를 차지하고 있는 한덕수 선수가 네. 굉장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넘버 2를 은퇴하신 선수를 다시 불렀기 때문에 그렇구나. 김문수 선수나 이주호 선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아주 프레시하다. 프레시하다. 굉장히 프레시하다. 야, 좌우 새로운 합작, 시각이다. 국공 야, 합작. 정말 제가 날카롭다, 날카로워. 열심히 하시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언행이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우리 팬들에게 팬심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야구인데 네. 나는 뭐 지주일에 연연하지 않고 내 갈 길 간다는 네. 그런 언행을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까지 떨어지라고. 2%포인트 빠진단 말씀이죠. 아, 이거 홈런 치- 한국갤럽 기준이에요. 자, 홈런 치기 자. 싶어가지고 22 앉아 스타까지 내셨는데 차지원 선수. 22.4. 소수점까지 맞추기. 써있죠. 차지원 선수. 저도 저는 사실 아까 지금 얼마 정도 생각했나 한 22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했어요. 근데 저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21로 밀게요. 21. 21. 어. 근데 많이 빠진다. 올라가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20%까지 무너지면 정말 이건 위험한 것이거든요. 네. 위험한데 사실 그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팀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팀 정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문제는 그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 스스로가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니네들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기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관중석에서 이게 뭐죠? 지금 방송국 탓하고 있어 선수가. 선수가 맞는다. 자기 욕해놓고. 그러니까 아니 카메라 카메라 감독들이 예. 보도 그대로 한 건데 왜 카메라 감독들을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야.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네, 저는 네. 좀 빠질 건데 그래 노정윤 선수한테 혹시 그러니까 홈런 뺏길까 싶어서 저는 조금 더 21로 한번 21? 20일로 좋습니다. 밀어보겠습니다. 소포카락 22일 정도 나왔고. 신 선수 몇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냥 안타만 치려고 안타. 타율 관리를 좀 번트만 했습니다. 했다. 소포가라. 그냥 번트 했구나. 우리 이종호 선수는요. 최근 아까 5월 10일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굉장히 악재가 너무너무 겹쳤는데도 횡보를 보이면서 약 25, 24를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판단한 건 콘크리트 지지층이 딱 그 라인이 25에서 24로 지금 뭉쳐져 있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 지지해야 돼라는 층이 견고하게 한 24, 25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예. 한 5월 달부터 추세선이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더는 안 내려갈 거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한 25 정도로 횡보로 보일 테고 예. 아까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그 얘기 내가 하나 더 붙이면 네. 새로운 선수 보강 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선수를 한번 보죠. 김문수 선수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우 쪽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산우위에 적합하지 않다. 네. 김문수 선수를 기억하는 노동운동에서의 김문수 선수는 신화예요, 신화. 그야말로 심상정 선수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고 자기 남편을 소개해 준 사람. 그리고 진짜 지금 노동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 정말 사람들이 인천에서나 수도권에서 부천에서나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술자리에서 김문수 욕하는 사람은 화를 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해줬고 잘못된 신호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지기 야구에서 그거 진짜 모르시는구나. 저 잘 아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문수가 파업 현장에 오면 파업 지도부들이 전부 다 우리 죽었다. 왜냐하면 무조건 파업하고 무조건 들어가니까. 심상정 선수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심상정 선수가 파업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온대. 심상정 선수가 언제나 공문만 딱 보내는데 자 파업하세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그만큼 투사였고 그만큼 노동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완전히 좌의 어떤 정말 극좌의 그러니까 노동운동에서는 대부의 역할도 해봤고 또 이쪽 극우적인 발언도 해서 최근에 어쨌든 이 사측의 어떤 대변도 해봤고 그런데 경산노위는 어느 쪽을 편향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산노위 위원장이라는 게 그런 자리라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이 한번 맡겨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너무 극단으로 오가신 선수가 좀 가운데 못 칠 것 같은데 또 좌 아니면 우쪽으로만 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김문수 선수하고 해외 전지 운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벌써 96년도 그때인데 이제 김문수 선수가 자타석에서 아주 열심히 안타를 생산하고 홈런까지 치고 있다가 갑자기 우타자로 전향을 해갖고 우타석에 돌아가갖고 그때 해외 전지 훈련을 같이 갔는데 저는 사실 해외 전지 훈련 갔는데 저는 기자로서 그냥 선수단 해외 전지 훈련하는 거 그냥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따라가서 봤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딱 경기가 끝났어요. 그럼 다 술 먹으러 가고 막 놀러 가는데 그때 같은 선수들이 꽤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손학규 또 김무성 또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은 누구 있죠? 하여튼 그때 제법 우리 쟁쟁한 선수들 한 17명이 갔는데 그중에서 딱 두 사람은 경기가 끝나도 야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배트를 휘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학규, 김문수 선수는 그때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중국 가서 중국이 일종의 개방되고 한국하고 국교를 수립을 하고
그 뒤에 중국이 어떻게 변할 건지 중국 전문가들을 자신들이 불러가지고 하는데 니네들도 기자들도 와라 해가지고 같이 학습하고 막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막 깨알같이 메모하고 그리고 그때 아마 김문수 선수가 상당히 주목했던 부분이 북한 인권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천착해 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야, 이분이 자타석을 열심히 했는데 우타석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하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으로 응원했어요. 예,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뭐랄까요? 어쩌기 약간은 멀리 가셔버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은 사실은 너무 큰 걸 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다음부터 스윙 폭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타석을 벗어나서 약간 위험한 지경에 가서 경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수들이 네. 언행을 잘해야 되거든요. 팬들이 그거 하시라고? 실력도 보지만 언행도 봅니다. 나 김문수인데 노동조 따라잡으려면 저 손배소 하면 돼. 근데 그런 식의 언행을 하시면 안 네, 돼요. 저는 근데 사실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노동운동 하셨을 때가 한 3,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김문수와 지금의 김문수는 저는 이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노동구조가 노동시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또 노동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라진 노사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이분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분이 이 보수의 그 어두운 시절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이렇게 잘 대중과 이렇게 잘 호흡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좀 치우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전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좀 노사정이라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보세요, 나 김문수인데. 아, 예, 죄송합니다. 나 김문수인데. 안 닮았어요. 안 비슷해. 안 닮았어. 자, 어쨌든 김문수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제 평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부적하다라는 평가도 주셨고. 자, 오현주 소장의 예측은? 네, 저는 낮아질 홈런? 아니요. 아, 네, 다시 홈런 한번 노리면서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콘크리트가 살짝 균열이 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진짜 이렇게 마음속으로 끝까지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자존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태였다 이번이.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소폭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황교안 예전에 대통령 대행이 있을 때도 예. 콘크리트 지지율이 20% 초반까지는 유지됐던 걸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떨어진다. 네,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23%? 23 네네. 나왔어요. 일밖에 안 떨어졌네요. 자, 우리 똥 저기 치실 것 같은데. 똥을 치실 것 같다 왠지. 몰아주자. 야. 감독관이 기록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의 스코어를 우리 주전 선수들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죠. 2주일의 하이라이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주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2주에 있었던 첫 번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됐고 아무튼 국격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삼으면서 아무튼 여론의 향배가 무섭게 좀 어떻게 빠지고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아까 지금 만나봤잖아요. 자, 지금 차재원 선수가 갖고 오셨죠?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다수의 예. 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까. 사실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정치 리그의 가장 핫한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서 벌어졌던 국가대항전 경기에서의 그런 여파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너에서도 지고 경기에서 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사실은 야구를 볼 때 야구에서 경기를 앉아니까 어느 한 팀이 실점을 하게 되잖아요. 실점을 하게 되면 물론 상당수의 그 실점의 책임은 투수의 몫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야구에서 실점이 모두 다 그 투수의 몫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5실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투수가 책임져야 될 점수가 5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9회까지 경기를 했는데 5점을 내가 투수로 5점을 내줬지만 그 중에 비자책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수비들이 잘못해서 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방어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윤석열호의 지금 이 방어율이라는 것 자체는 이 실점 자체가 오롯이 선발 투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점 이꼴 투수의 자책점하고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투수가 그러면 내가 계속적으로 잘못 던지고 있으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조금 재정비를 해서 그래서 뭐 몸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상대가 부정한 배트를 사용해서 지금 치고 있다. 그래서 타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펑펑 뚫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부정 배트를 사용했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부정 배트. 부정 배트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영국 여왕 조문을 해가 이 취소 논란 때문에 주자를 한 명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굴욕적인 이거 지금 회담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또 한 명이 주자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죠? 이 48초간의 한미 정상 간 환담, 스탠딩 환담 때문에 또 한 명이 주자가 지금 만루 상황이었어요.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와가지고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선발 투수가 좀 마음의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완벽한 폭투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주자 만루 상태에서 폭투를 해갖고 지금 거의 빠진 거예요. 지금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2, 3루 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상당한 그 상대 쪽의 그 반격을 받아둠으로써 지금 2루타를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루타, 싹쓸이 2루타로 3대0이 된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부정 배트 사용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번 홈런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자 주자까지 들어오면 지금 5대0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 요거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투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선출이죠. 그 무사 말루 같은 선출 얘기할 때는 각도가 이렇게 아니요. 각도가 아니 이렇게. 그냥 멘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무사 말루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투수가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겠다라고 강공을 가면 오히려 무너져요. 그냥 차라리 한 1, 2점 내주고 들어가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막아야겠다 하니까 지금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투수가 하다가 이제 잘 안 풀리니까 지금 막 글러브를 찢든지 아니면 글러브를 와서 그 라카룸에서 던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멘탈 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고 아까 그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뭐 이게 지금 조작 보도다 사실 왜곡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걸 다 100% 이해한다 그러면은 MBC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SBS 뭐 다른데 모든 데서 다르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MBC만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의도 자체는 지금 MBC에 대한 과거의 구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쌓여왔던 것들을 이번 차제에 한번 해서 이걸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로 국민들은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MBC에 대한 뭐 편향 보도나 이런 거 충분히 저도 뭐 지적할 수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시즌에 요 날리면 바이든 요거 가지고서 연결해서 문제 지을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노정현 선수. 개그맨 출신 평론가라서 말씀을 드리면 개그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제가 이 발언하면 조회수가 아마 몇 마리 더 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 국정원 버전의 블랙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타도 아니고 그랬지만 제가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마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올렸다는 거 이제 검증이 돼 있어요.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자, 올려주세요, 조회수. 자, 스키 쪽팔리 이런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개그가 안 돼요. 어떻게 됐냐면 역대 모든 대통령 선수들의 유체 이탈 합법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냈고 마치 자기랑 관계없는 것처럼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단 이래 윤석열 대표 선수만큼 지금 유체 이탈 합법에 끝판왕이 없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 언행으로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을 훼손한 건 본인 자신인데 이거를 언론을 탓하거나 야당을 탓한다는 건 정말 유체 이탈 합법의 끝판왕이고 자 개그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는 한미동맹과 미국. 미국 말로 거짓말하던 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한 번 하면 라이고요. 거짓말을 또 하면 또 라이가 됩니다. 자, 개그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거짓말 한 번이면 라이지만 거짓말을 또 치면 또 라이가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그가 되는데 내일 아침에 조선일보가 그랬죠. 노정열, 윤석열 가르쳐 또 라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맥락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그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고 나는 개그를 친 겁니다. 자, 미국 말로 거짓말하던 라이. 계속 치면 또 라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노정현 선수 적시 타 때렸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조회수 올라갑니다. 자, 우리 이종원 대표 선수 듣고 계셨는데 반격 들어갑니다. 경기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같은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점수가 다르게 판단한다면 그 경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같은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는데 점수를 냈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요건 짧게 예를 예. 들어서 예. 반미 친중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걸 반미 친중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중국과는 좀 더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교류를 해야 되고 미국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 가까웠다. 거리를 둬야 되고 네. 그렇게까지 굴종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평생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아니 한미 동맹을 한미 동맹을 갑자기 깼대. 예. 그건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네. 높이 평가하는 건 김우겸 선수야. 아 그래요? 지금까지 난 김우겸 선수를 별로 높이 평가 안 했는데 예. 딱 정말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예.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아니 낸시 펠로시가 왔다고 휴가 중에 갑자기 뛰쳐나가는 건 그건 굴욕이다.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나는 그 시각은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일관성 있게 자기의 시각 자기가 얘기했던 것에 비추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예.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처럼 굴욕에 그러니까 펠로시 무조건 만났어야 됐대. 내가 딱 추미애라는 선수를 보면 만약 만났으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야 그렇게 굴욕적으로 낸시 펠로시를 만나니? 예. 아니 휴가 중에 뛰쳐나가? 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거든요. 이종훈 평론가 예. 다른 선수 말고 윤석열 선수에 집중하시면 안 될까요? 뭐 김우겸 나왔다가 자꾸 이렇게 살짝 커브와 슬라이더 같이. 그런 거구나. 인터넷 돌아올게요. 지금 구질이 좋았어요. 아무튼 자. 좋은 거지. 이거 견제를 많이 하네. 나 지금 이루스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루스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루스티를 못하게 만드네. 예, 자, 예. 그럼 윤석열 들어오면 네. 일단 잘못한 걸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네. 윤이 잘못한 건 게임에서 왜 항의도 하고 뭐도 해. 그래갖고 막 기분 나빠. 그래도 경기는 빨리 지속을 해야지. 13시간, 15시간 동안은 경기를 맞아요. 지속하지 않고 경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무슨 이유를 됐든지 간에 경기 빨리 해. 근데 경기 그 다음에 입장이 나와서는 지금 좀 전에 항의했던 거랑 다른 입장을 보여? 그럼 사실 경기가 맥락이 없잖아. 예. 일관성이 없잖아. 예. 난 그게 24%까지 내려간 결정적인 요인이다. 예. 라고 인정합니다. 2주의 하이라이트 만나보고 있는데 우리 오현주 선수 평가 듣기 전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그 리그에서는 양대 팀의 대표 선수들이 어쨌든 연설을 해서 이 문제가 아무튼 뭐 지금 여의도에서는 좀 뭐 거의 전면전 상황입니다.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두 주인공을 일단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일단 만나보시죠.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대치 전면전의 상황. 대표 선수들이 아주 그냥 이를 갈고 나왔어요. 막 아까 막 지켜보는 막 우리 장관들도 다른 선수들도 막 눈이 매섭습니다. 자, 오현주 선수도 같이 보셨는데 평가와 더불어서 자, 비평도 해주세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친미 반중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말 굴종적인 친미적인 어떤 멘탈에 있다라고 봐요. 친미 멘탈. 네, 아주 깊은 친미 멘탈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바이든을 부정한 것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국회 욕도 하고 비속어도 많이 썼는데 바이든이라는 최고 존엄을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이 부정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미국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대주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쪽이 사대주의죠. 바이든을 언급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똥 먹는 이 오줌 먹겠다 이런 생각. 홈런 치시더니 바이든이 선수 풍요주의. 윤리 가셔야 돼. 바이든을 피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어떤 똥오줌까지. 생각을 만들었다라고 이유는 생각을 좋았다. 하고요. 네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병현 선수를 배워야 된다. 김병현. 이런 김병현 선수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병현 선수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메이저리그를 갔을 때 손가락 욕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뻑큐 많이 했죠. 뻑큐란 표현 써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법큐라고 하더라고요. 법큐. 네, 법큐. 어쨌든 손가락 욕설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손가락 욕설을 하면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는 구단주가 돈을 대신 벌금을 내주면서 사정을 했대요. 제발 당신이 욕한 그 김병현 선수는 사실 자기가 그게 화면에 잡힌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전광판에 잡힐 줄 모르고 한 거야. 그게 전광판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구단주가 얘기하기를 제발 인정만 해달라고 했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인정을 하고 퇴출은 되지 않은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사과도 안 했나요? 사과했어요. 나중에 사과. 네, 김병현 사과하고 김병현의 길이 인정했어요. 그랬구나. 야, 오늘 MVP 나오면 그래서 김병현 선수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태도 논란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한국의 방송에 나오면서 이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한국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자기 잘못을 사과했기 때문이다. 네,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네. 오늘 비유 거의 홈런이었어요. 장애 거의 나왔습니다. 또 준 부분은 굉장히 장애 홈런. 그러니까요. 요거 하나 더 볼 거 없잖아. 관중들이 더 보고 싶대. 감장 넘어갔어요 지금. 홈런. 대단합니다. 자, 저희가 아차차 에러 보기 전에 그러면 김병현의 예를 들었으니까 요것만 빨리 퀵하게 10초씩만 빨리 전망해보고 아차차 에러 넘어갈 거거든요. 어떤 전망이냐면 저희가 금요일에 이제 본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만납니다. 그죠? 6일 남았어요. 6일 사이에 윤석열 대표 선수 사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하죠.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도 안 할 것 거라고 같은데. 보는데 안 해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예. 제가 또 야구 용어를 이야기하면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아까 MBC 자막 문제 있잖아요. 예. MBC가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기 위해서 했다는 프레임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야구에서도 프레임이 있어요. 예. 그 야구 잘 아시니까 포수가 투수가 던진 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딱 약간 낮게 온 걸 갖다 딱 잡아서 이렇게 약간 그렇죠. 살짝 올리죠. 살짝 예. 올리서 예. 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존 안에. 프레임 안에 딱 넣는 걸 프레이밍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옛날에는 밑더질이라고 해서 네. 상당히 조금 야바이, 꼼수 요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 새끼 밑소리 더럽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죠. 밑더질 더럽다 뭐 그러니까 예. 왜 속이냐 뭐 예, 그런데 그죠. 요즘은 메이저리그나 이런 게 아주 뛰어난 포수의 자질로 예. 이 프레이밍을 잘하는 선수를 예. 최고로 쳐요. 예. 근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것도 실력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 정치에서도 소위 말하는 정치 용어로 스핀 닥터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국민을 전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각광을 많이 했죠. 옛날에 빌 클린턴 같은 딕 모리스라고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했고 토니 블레어 때도 상당히 또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니 블레어 때 결국 토니 블레어 10년 동안 집권하다가 망하게 된 것이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을 할 때 그때 이 지금 스핀 닥터가 우리 그러니까 미국이 침공할 때 해야 된다. WMD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야. 그 잘못 스핀 닥터를 걸었다가 결국은 정권이 망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서 프레이밍 한다고 해서 정치권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세 분 다 사과는 일단 어려울 거다. 이제 어려울 거라고 이런 전망이신 다음 거예요. 주까지는 없다. 다음 주까지는 주까지는 없다. 없다. 자, 이종훈 선수 좀 다릅니까? 결론이? 다다음 주도 없다. 다다음 주도 없다. 10월달 내는 10월달? 올해 안에는 저 올해 안에는 그래도 임기 있을 안에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있죠. 그건 모르지. 아니, 시즌만 이야기합니다. 시즌만. 약간 우리 이종훈 선수가 보시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혹은 가까운 시기에 우리 대표 선수가 고개를 숙이면 기존 지지층까지 읽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데요. 뭐예요? 그래요? 이거죠. 핵심은 이거죠. 네.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교와 전쟁은 동시에 할 수 없어. 네. 아, 이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부는 국방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함께 존재가 안 돼. 예. 근데 외교는 외교 들어가야 되는데 외교로 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전쟁으로 가버렸어요. 예. 그럼 전쟁에서 갑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하자 사과해. 그러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막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불가능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씀. 이미 전쟁은 터졌어요. 그 이 전쟁에서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네. 안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렵다 이제 다 동일한 걸로 가고 있어요. 설득당했어요. 방금. 저도 지금 살짝 그래도 이렇게 지금 스코어가 안 좋은데 사과하지 않을까 국민과 싶었거든요. 언론과는 전쟁을 해도 안 되고요. 예. 전쟁을 하다가도 이 전쟁에서는 인정하고 사과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노정열 선수도 안 할 거라고 지금 예상 주신 거고. 자, 오현주 선수는 좀 결론 달라요? 아니요, 설득당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만장일치인데. 자,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과연 우리 윤석열 대표 선수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결론은 우리 대표 선수의 결론이 이러하다고 해요. 자, 2주의 에러도 저희가 만나봐야 되겠죠? 아차차 에러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70표 중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차차 하고 이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에러인지 골라주신 분은 우리 신인규 선수가 골라주셨는데 이거 민주당의 에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사실 해임 건의안이라는 전략을 쓴 겁니다. 이제 네. 민주당에서 이제 뭐 히트앤드런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지금 하나 내놓은 건데 저는 이 전략이 너무나도 성급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박진 장관에 대해서 문제제기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 외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과연 대통령실의 문제냐, 또 내각의 문제냐, 아니면은 주영 대사관의 문제냐, 뭐 주미 대사관의 문제냐,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거를 따져본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과정 없습니다. 그냥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압박을 하자. 지금 이런 전략으로 해임 건의안 들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정치에서도 자기가 가진 힘보다 조금 더 쓰잖아요. 분명히 역풍이 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또 많은 대량 그 득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기회를 지금 다 못 살리게 된 꼴입니다. 민주당 지금 오버했다. 에라다. 전략적 미스다. 전략적 미스다 이제 이 평가 주셨는데 에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아니에요. 그래요? 자, 말씀하세요. 정치란 거는 정치 야구는 특히 실속과 스코어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팬들의 마음에 들고 지더라도 팬들이 잘했다 응원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볼 때 저 사람이 전혀 대통령실에도 물론 외교수석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수상제랑 다르게 그래도 대통령제에서 장관은 최고의 참모이자 이기제큐티브입니다.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본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는 없기 때문에 물론 크게 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는 분명히 위반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관객들이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가지 말라는 포항 재난 여기에 몰두하라 그랬는데 두 분이 같이 가셨는데 영국 대사를 왜 그때까지도 임명 안 했느냐. 이것도 역시 외교부 장관의 의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고위범은 아니더라도 중과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해외 선발 투수로 계속해서 이렇게 썼는데 안 되면 잘라야 되는데 본인이 안 자르니 다른 쪽에서 지금 자르라고 안을 올린 거죠. 팩트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팩트 체크. 왜냐하면 영국은 지금 우리 쪽에서 임명을 한 거 아니라 아그레망 중이에요. 임명됐고 그다음에 영국이 우리 대사 임명자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아그레망이거든요. 그 아그레망 중인데 선수를 안 내보내서 공석이다 이건 팩트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자 이런 게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그레망으로 가서 안 돌아가고 있어. 안 돌아가고 있어. 박진. 외교력을 하는 거죠. 근데 자, 박진도 이겁니다. 지금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수한 선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스탑이 실수를 했어. 근데 쇼스탑을 교체하라 교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세컨 베이스맨을 뭐 교체한다든지 포스트 베이스맨을 교체한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박진 장관 스스로 뭘 잘못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언을 하면은 외교부 장관이 그러면 교체돼야 된다. 나는 한 번도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써놓고 땡땡을 했는데 국무부 장관 교체하라고 야당이 얘기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두 번째 지금 한일과 관련해서 뭐 좀 처음에 얘기한 거랑 다르다.
그거 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윤태호 차장이 얘기한 거고. 김태호. 김태효 차장. 김태효 차장이 얘기한 차장. 거고. 또 김성환 안보실장이 전체적으로 막 계속 컨트롤하면서 언론 보도에 나왔고. 박진이 스스로 뭘 잘못해? 해임 건의안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엄중한 거. 왜냐하면 지금 헌정 사상 6명밖에 없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근데 엄중한 사태를 저는 하는데도. 만들었다고 보고 그거는 이종근 평론가 보기엔 그렇지만 국민들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그렇다면 대통령님 신재가 물론 장관이 세냐 수석이 세냐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박진 정도의 중량감이 있는 그리고 다선 출신의 국회의원이면 그 모든 걸 김태우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의중을 바꾸고 설득하고 해서라도 이 모든 과정을 조율을 잘 했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과실이라고 한 이유가 고의범은 아니나 중과실범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게 경기가 달리 보인다는 게 저쪽 국민 따로 있고 저쪽 국민 따로 있어요. 국민들이 서로 달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 아니. 그래서 이 국민들이랑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른. 만드냐고. 그런데 팽층이 다른 거죠. 문제는 뭐냐면 네. 여기에 정치공학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쟁 벌인다는 얘기가 왜 들어가냐면 이 자리가 무슨 꼭 서로 진영 갈라서 얘기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예. 좀 들여다보면 이거야. 총선 때는 누구를 겨냥을 해야 돼요? 다 중도층을 겨냥해야 돼. 그래야 서로 뺏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쪽이든 불리한 쪽은 뭘 하는지 아세요?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쪽이 다 진영으로 싸우게 돼. 그럼 중도층은 그냥 빠져나가요. 어느 쪽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대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갈등의 공존이죠. 지금이 딱 그래. 지금이 딱 이쪽 진영도 이쪽 진영도 그래? 해봐. 그럼 해갖고 양쪽 진영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거지. 1차 책임이 대통령 선수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물론 그런데 대통령이 선발 투수인데 선발 투수를 지금 그러니까 마운드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야구로 따지면 제 생각에 일종의 배터리를 이루는 포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 포수가 안방마님이라서 모든 걸 다 조율을 하잖아요. 예. 그럼 쉽게 말하면 국가대 안경 경기를 하러 나갔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수비들이 좀 곳곳에 구멍이 펑펑 비어. 그러면 이쪽에 상대 타자가 아주 센 타자가 놓으면 외야를 좀 뒤로 물리게 한다든지 여기에 지금 기습 번트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당기게 한다든지 여기 지금 놓은 그러니까 타자가 예를 들면 아주 밀어치기를 잘하면 인코너로 그러니까 그 포구를 그러니까 지금 사인을 보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상당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러니까 에러란 쇼스탑이나 뭐 또 그러니까 공을 놓친 뭐 그러니까 외야수를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포수가 제 역할을 못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에서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투수는 어차피 9회까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결국은 지금 포수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포수 책임지라고 상당수의 국민들 아니 팬들이 그 뜻을 모아서 국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 지금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은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력 없잖아. 뭐 팬들이 그래 하더라도 나는 안 들을래. 자 그렇게 되면요, 팬들이 이 경기를 외면하게 돼요. 그러면 경기 자체가 제 생각에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단장들도 사실은 안이 꼽지만 그런 식으로 팬심이 모아져서 어느 누구를 바꿔가면 그것이 어느 식으로 이 지금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오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단 유일한 예가 박근혜 단장만 안 했는데 그 박근혜 단장의 마지막이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다. 저는 그것이 오버랩 안 되기를 정말 바라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윤석열 단장께서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단장이 받기 전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행자부 그 팀장이었던 김두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단장이 부담스러울까봐 본인이 이제 정치적 물러났었죠. 생각해서 본인이 물러났죠. 박진 장관과 다르게 사실 그 김두관 장관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총련 시위가 매일같이 열리고 그리고 연달아서 그 미군들의 부대가 뚫리기 시작을 했어요. 미군 부대 안은 영토잖아. 미군 영토예요. 근데 거기를 뚫어갖고 포천에서 뚫어갖고 장갑차에 의해서 성조기를 불태웠어요.
지금 땡땡 이 땡땡이라고 해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이렇게 균열시키냐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때 그거 찬성했어요. 막 한총련 잘했다. 성조기를 불태웠는데도 한총련 잘했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은 땡땡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미 동맹을 부르짖는 이종근 평론가 배반적인데 잘하실 때가 다시 있는데 얘기해요. 일부를 전체로 환원하면 안 돼. 행자부 네. 장관이 뭘 담당해요? 치안을 담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미 한총련이 예고됐는데 경찰 변형 5명, 그게 따지면 그것도 6명밖에 경찰청장이 책임져야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 예.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를 그래서 본인이 물러났잖아요. 어쨌든 직접적이다 이거지. 저도 한번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 이준석 선수의 예로 제가 비유를 하고 싶은데 예, 좋습니다. 이준석 선수도 여러 가지 지금 갈등 국면에서 지금 비판받는 이유가 저쪽에서 한 대 때렸는데 2대 때리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과잉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박진 장관이 여러 차례 지금 실수를 제가 했다고 할게요. 뭐 김태호 차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실수가 농축돼 있어서 전 이걸 가려봤으면 좋겠는데 예. 다 박진 장관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한두 번 했는데 이거 가지고서 그냥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을 남발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의석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예언하건데 앞으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요. 뭐 이상민 장관도 또 해임 건의할 거고 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세집니다. 바로 탄핵 발의할 거예요. 근데 탄핵은 요건이 낮거든요. 대통령 예. 탄핵과 다릅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전면전식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의회의 권력인데 예. 이 권력을 너무 남용하면 이거 좀 분명히 역풍만다고 봅니다. 예.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요. 그 좋은 표현 이제 신인규 여사가 다른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 민주당이라는 굉장히 그 몸집이 좋은 그 선수가 있어요. 보디빌더. 보디빌더에 가까운 타자가 있어. 타자가 이제 웨이트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팔뚝을 한번 보여주면서 근육을 빵빵하게 한번 풀린 다음에 니네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이거 진짜 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의 선빵 정도 알렸다. 근육 자랑만 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옳은 말씀인 것 같고. 자, 오현주 선수의 평가 듣고 저희 이제 넘어가도록 저 하겠습니다. 별로 안 끼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정의당의 입장. 안 꼈잖아. 이번에 비급했어. 저기가. 정의당이 비겁했다. 그야말로 당당했다. 맨날 비겁했어. 민주당 이중대였다가 의석 몇 개 좀 하려고. 네, 그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는 것도 징글징글하고요. 국민의힘 이중대 소리 듣는 것도 되게 짜증이 나고요. 어쨌든 저는 그 정의당 논평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휘핑보이라는 논평을 썼어요. 네. 왕자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왕자가 잘못했는데 왕자 매 맞는 시동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시동이 매를 맞는 거를 휘핑보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 인사를 문책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왕자 뭐라고 그랬지? 왕자 매 맞는 시동. 채찍. 베테랑에 나오잖아요. 베테랑.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세자를 가리키는 사람을 서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자가 막 게으름을 펴. 그러니까 막 안 하고 막 뭐 왕이 너 한 번씩 불러서 경연할 때 불러와서 물어보는데 제대로 사서상경도 안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그 세자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누굴 파면시키냐면 서영관을 파면시킨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 안보 문제에서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아닌데 조선시대 아닌데 관객들이 보기에는 조선시대의 비유를 관객들이 갖고 보기에는 지금 완전입니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구절절이 옳은 말을 조선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게 예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조문이란 이런 거야. 꼭 가서 뭘 만나야 되는 게 조문이야. 아니 그 문상에 조문을 사실 조상과 문상이 있는데 문상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이건 오지 마세요. 그냥 이게 우리나라 예의예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니야 조문은 이런 거야 하고 아니 나는 예속 논쟁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니 바이든으로 99.9% 정상적인 사람들이 김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봤는데 0.01%의 사람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야.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말리면이야. 이런 국민들을 국어 듣기 평가로 몰아가는 선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막이 때 한 번 해놓고. 근데 저 딱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데 예. 이게 감정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면 이준석 선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감정을 가지고 막 징계 다 정해놓고 하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났고 전 대통령이 지금 근본 문제를 제기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외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야당도 건설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교정하는 데 견제권을 써야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박진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냥
다 책임져라. 이거는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뜨겁다. 노정열 선수 그 지난 시간에 퇴장이 아니라 뭐였죠? 뭐야? 중간에 경기 중간에, 그만두고 먼저 나가버렸어.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더가웃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감독관님이 엄청 신경 쓰세요. 빨리 돌직구로 넘어가라고. 근데 언급은 해야 돼. 언급은 해야 돼. 우리 이종근 대표 선수는 아차차 2주의 에러로 한동훈 고소를 갖고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을 또 고소한 것도 이것도 에러다. 이제 그 맥락에서 그냥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진 해임 건의안하고 한동훈 고소하고 동등하게 평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요거 짧게 그냥 비평하고 가볼까요? 제가 네네. 발의를 했으니까 정말 신인규 변호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전혀 없어. 이준석 없는데 그 이준석을 경기 양심을 잘 읽지 않습니다. 끼워넣기. 야, 이준석 선수를 계속 이제 부활시키고 나는 케이스가 달라요. 왜 내가 계속 한동훈 얘기를 해야 되냐고. 예. 결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난 민주당에 요구하는 거예요. 한동훈 얘기 제발 한동훈을 화제로 끌어들이게 하지 마. 저도 동의는 합니다. 건드리지 말았으면 근데 좋겠어요. 진짜 이 건드린 게 최악이 네. 이번에 그거잖아요. 네. 뭐냐면 재판정에서 헌재 재판정에서 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자격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렇게 조응천 선수가 얘기 잘했더라고요. 조홍천 선수가 법정 안에서 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실 이 변호사라든지 혹은 이 뭐 고소인이라든지 고발이는 무슨 얘기든 다 해야만 한다. 네. 그것을 다 법정에서 사실 이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 어그리를 해줘야 된다. 예. 근데 그 발언을 갑자기 사회에서 법정 바깥에서 너 그 발언에 싸우고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무한이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짜 난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정 발언을 두고 고발을 한 건 이건 진짜 마지막 상도위가 무너지는 행위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에러가 뭐냐면 제발 한동훈 그냥 놔두면은 이 정치에 이쪽 그런데 안 올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계속 거기다가 그 공을 던지고 지금 하냐 이거지. 평론을 한 지가 개그한 지가 26년째인데 제가 국민 관객들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의 모든 최종 결제자는 우리 관객 팬들이다. 네네. 윤석열 때리면 더 키운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때렸어요. 네네. 국민들의 평가를 본 건데 국민들은 그 당시에는 24만 7천 표로 윤석열 선수를 택한 거예요. 잘할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동훈 때려서 한동훈이 대통령 돼 나는 괜찮아. 그거는 관객들이 평가한 거야. 때려야 되는데 클까봐 역풍 불까가 안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제 그동안의 평론의 기본이었어요. 국민들께서 한동훈이 그렇게 윤석열의 제2의 윤석열처럼 좋은 선수면 대통령 만들어. 그럼 민주당을 때렸다면 때린다고 나는 생각해. 역사를 보면 대중들은 항상 트럼프도 선택했다가 이렇게 됐고 역사가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해 주셔야지. 지금 일찍분들 중에 반 정도는 후회한다고 하신 게 바로 24%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했을 때 저는 물론 정치적 공학도 때로는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특히 정치 야구는 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선수들의 실력과 의지대로 가는 거지 너무 저는 잔머리 굴리고 클까봐 안 때린다.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때? 대중들이 2등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동훈 대통령이 되면 어때? 그래서 잘 살면 좋은 거고 그래서 또 하면 또 환탄하겠지. 그게 역사였어 제가 보기엔. 이제까지 알고 있던 노정열 선수하고는 조금 다르네. 그러니까요. 아주 냉철하게.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반대말은 정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은 계속 무관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동의했던 이유는 이제 민주당 팀에서 워낙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선수를 만나면 전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내버려 두는 것이 민주당에도 이롭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돌직구 넘어가겠습니다. 2주의 돌직구 보여주세요.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2주의 돌직구 우리 대표 선수 두 분이 함께 뽑아오셨어요. 앞에 거는 차재원 대표 선수가 뽑아오셨고요. 뒤에 거는 이종근 대표 선수가 뽑아오셨는데 야 근데 이 돌직구는 제가 이게 처음에 보고 나서 다 맞는 말이네요. 왜요? 다 좋은 말이에요. 네. 왜 좋은 말이에요? 전 인정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있잖아요. 필요한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선수가 지금 던진 돌직구가요. 예.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효과. 그 생각 안 효과 해봤어요? 측면에서요? 저는 왜, 이제 아니 왜 그러냐면 이재명 선수가 지난번 그러니까 본인이 한참 그러니까 대선 경기를 할 때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중임 이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총선하고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이걸 맞춰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2024년 총선 때는 사실 그때 총선 그 개헌을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이제 본인이 물러나면 집권 2년 만에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맞추느냐면 26년으로 맞췄거든. 지방선거하고 아마 이 매칭을 해서 그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본인은 당선되면 1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4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대통령 본인이 그때 왜냐면 공약을 했어요. 4년으로 넘어가야 4년으로 계속 그렇게 중임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만약에 근데 이번에는 1년 단축이라는 말을 아예 안 했어. 그러면 2024년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붙여놓고 그걸 갖다 2026년에 적용하자면 말이 좀 너무 안 되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한테는 안 되는 거죠. 그럼 2024년에 그러면 권력 구조를 바꾸자면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의 지금 윤석열 선수가 지금 9회까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한 400을 마치고 경기 없자는 거거든. 엄청나게 상당히 비수가 숨겨진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저 듣고 보니까 또 이건 정말 그건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경기 상황을 보니까 야 3회 4회 버티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안에 뭔가 사달이 날 것 같아. 최소한 콜드 게임 정도 끝나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의 반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어봤어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민주당이 이건 좀 국회를 무책임하게 운영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뭐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개헌이란 이슈를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네. 이거 결국 기본권에 대해서 개헌하자 그러면 저는 동의해요. 어차피 이건 뭐 답의가 가능할 테니까. 근데 권력구조 개헌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의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게 정파마다 생각이 다르고 오히려 상대방 안이 좋으면 오히려 그것도 동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서 또 국회에서 이제 지금도 뭐 해임 건의안이니 뭐니 해가지고 강대강인데 또 개헌 가지고서 또 국회를 소모적으로 쓰겠다? 이러면 사실 지금 21대 국회인가요? 뭐 정말 뭐 최악의 국회 또 이런 말이 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수평적 분권 말고 우리나라는 수직적 분권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좀 이런 다른 대안을 좀 얘기하는 게 좋지. 자꾸 개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전략은 저는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붙일게요. 한마디만 붙이는데 저도 상당히 하니까 지금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선수가 단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이렇게 4년 중인 개헌안을 발의했는데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 선수의 지금 적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뛰겠다. 나 도로하겠다 하면서 리더 폭을 계속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그까지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자신감을 이런 식으로 돌직구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그 전제 없이 이제 개헌이라는 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큰 틀로 본다면.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이 멘트를 듣고 나니까 무섭긴 무섭네요. 네. 신인규 변호사하고는 잘 맞아요? 생각이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야구 신인규 민주야구. 진정성 얘기를 했는데 난 기본적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진정성이 없다. 왜냐하면 개헌은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헌하겠다. 그건 진정성 있어요. 되자마자. 그건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내놓는 게 있어야 돼. 아까 1년을 뭘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개헌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희생하면서도 국익을 위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야당이 받아들이게 국민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헌의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상 초유로
집권 초기에 야당 대표가 개원하자 이건 사상 초예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어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슈 그쪽으로 가자 이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콜드 게임 운운한다는 건 콜드 게임은 뭐예요? 탄핵밖에 없어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거지. 아니 9회까지 가지 않는 대통령제에서 9회까지 못 간다는 건 탄핵이잖아요. 두 분이 유사한 전제를 갖고 접근하셨네. 우리 대표 선수 두 분이. 야, 탄핵당할 거야 너는. 내가 에이, 그래서 설마요. 뭐 나는 개헌을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지금 이거 지금 인슈티브 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신의 지금 상황을 판단을 못하는 거지.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뭘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몰리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씩 몰리고 있구나. 이슈 하나 크게 던지고 거기서 빠져나가겠다. 이거 이상으로 없다는 거죠. 근데 탄핵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승만 대표 선수가 물러날 때 보면 전국적으로 그때처럼 유혈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144일째거든요. 제가 하루하루 꼬박꼬박 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전이 더블해서 아까 거는 2.7배예요. 자기를 찍어줘. 가장 큰 거는 정치고 거짓말이고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민심이 괜찮은데 지금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고3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거기다가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역대 이런 위기는 거의 처음 겪어본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 비트코인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약에 6개월 이상 계속되는데 총선에서 예를 들면은 100석도 안 된다. 그러면 한 자릿수 지지율이 계속된다. 이거는 탄핵으로 안 가도 본인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지. 뭐 총선에서 아무리 내가 깨져도 그리고 내 자신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아래 장관들 정도 잘라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자, 오현주 선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진정성이 있는 얘기였구나라는 정치적으로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데 그 진정성이라는 게 우리 개헌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반협박일 수도 있다 이거는. 그렇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탄핵을 간다는 거는 전 국민적으로 혹은 국가사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뭔가 타겟책을 찾을 때 어쨌든 개헌 논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미리 포석을 깔아놓는 제안이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뭐 지난 한 달간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했을 때 이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좀 오바 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거 사실 위험한 발언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스코어가 너무 안 좋게 빠지니까 슬슬 이제 이 단어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게 실제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 줄은 몰라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 무서운 얘기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감독관님이 빨리 좀 진행해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진행을 맡겨놨더니 중간에 끊지도 못해. 내가 그렇게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자, 야구는 시간제 경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타 치고 계속 홈런 치는데 한국 야구 욕 먹는 게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 빨리빨리 해야 돼.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직구에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이거 좋은 의미로 갖고 오신 거죠?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그렇게 없었는데 짧게 시간 딱 재요. 오케이. 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라라고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진석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정책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엄청 길어. 막 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어. 정책 얘기가. 그거 누가 알아들어. 정치의 언어를 잘 썼다. 110개 다 기억해요? 근데 그거를 딱 잘라서 경제는 강하고 복지는 두텁게. 이러면 여기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에 이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동의하지. 경제가 어떻게 강해? 복지가 두터워? 이러면서 서로 토론이 되잖아. 근데 대통령실이 얘기한 정책 110개는 토론이 안 돼. 너무 그냥 좋은 얘기만 다 집어넣어갖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정진석이 딱 이렇게 잘라서 정 선수가 얘기한 거, 이거 나는 안타라고 봐요.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동의합니다. 드리면 동의합니다. 지난번 한국 축구 평가전에서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안 했을 때 벤투 감독 보고 관중들이 이강인 외쳤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이종건 외치고 싶어.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근데 계속 했던 얘기예요. 우리 이종근 대표 선수가
그 어떤 정책이나 정치의 언어 여기가 뭐 정책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를 정치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접근도 해야 될 뿐더러 귀에 각인이 되는 멘트를 이 정권에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늘 비판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진석이 그걸 대신해줬다라는 의미에서 2주의 돌직구로 꼽아 오셨고요. 자, 우리 감독관님하고 내가 오늘 반항해도 돼? 자, 2주 이제 선구안 순서로 가겠습니다. 선구안 주제를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박진 해임한 윤통의 대응은 이거 근데 결론이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할게. 그래도 해봐. 그거. 해요. 그래도 짧게 짧게. 만장일치가 될 것 같아요. 만장일치야. 윤통의 대응은 이미 답 나온 거 아니에요? 다 답 나왔고 아까. 거부. 무대응. 무대응. 거부죠. 이미 거부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감독관님 아니, 이거는 질문이 안 돼.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지는 무대응이지만 네. 그게 과연 의지대로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지율 자체가 20%가 무너지면 그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식으로 민심의 타겟책으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윤 황교안 대통령이 20분 됐다니까. 교수님 근데 우리 다음 주 예상이 20이 아무나. 내일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까지 만약 20% 무너지면 네. 이때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기 전에 박진 장관이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 물러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 의견까지 실어드리면서 그러면 선관을 바꿀게요. 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짧게 주시면 됩니다. 자, 2주의 선관 해볼게요. 국정감사의 첫 번째 격돌지. 이 격돌지에 대한 이 규정을 좀 새로 해야 되는데 언론에 가장 많은 조명을 받을 만한 곳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재밌겠다.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견제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운영이 운영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운영이는 국정감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제가 옛날 국회 경험을 보면 운영이는 정기국감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마지막 또 뭐 며칠 뒤에 하기 때문에 그때 약간 좀 김이 빠지실 것 같고 그 전에 상당히 아니 아마 그렇긴 해도 계속 살아 있을 거예요. 그 살아 대통령실의 있는데 사실은 파악하니까. 많이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한 2주 넘게 하잖아요. 그막 닳고 닳았기 때문에 운영 정도 가면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를 예상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국감수 정일적으로 뭐 기자 아니에요? 야구 선수가 무슨 원래 사실 대한민국 이 민주야구가 조금 수준이 낮은 게 원래 법하고 정치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대표 선수가 자꾸 법적으로 가니 이재명 선수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한동훈도 사법시험 출신이고 다들 지금 정치와 살림은 오간데 없고 다 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실력을 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민주야구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민낯이고 맨날 규정만 보는 거죠. 맨날 야구를 안 하고. 거야. 그래서 무슨 법사위에서 맞네. 특검 가지고 할 것이고 법무 국감 범인이 될 것일 것이고 내가 그다음에 생각이 김도읍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이 지켜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죠? 바뀌었죠. 운영위 법사위 우리 차지원 대표 선수. 법사위인가? 법사위. 자, 우리 이종훈 선수. 야구든 뭐든 약한 고리를 계속해야 돼. 장사는 계속해야지. 갑자기 또 다른 거로 시선을 돌리게 해? 아니에요. 외통이야. 외통이 외통이가 있어. 계속 그 이슈를 해갖고 외통이네. 뭐가 어떻고 해서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슈가 3분의 1, 3분의 1씩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법사위로 가? 그래, 나 법사위. 운영위로 가? 그러면 빡빡하다. 신났지. 국민의힘은 신났지. 외통이 딱 돌아왔잖아. 외통위까지 제발 법사위로. 법사위 밀어야 되고 운영위 밀어야 되고. 법사위 2표, 운영위 1표, 이제 외통이 나왔고요. 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됐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하는 쪽이 이게 먼저 할수록 유리하네. 딴 얘기. 그 약간 이번에 국감을 저는 이제 과거와 현재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국민의힘 그리고 현재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민주당과 야당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과거가 가장 공격받을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태양광 관련한 산자위. 그럴 수 그것은 굉장히 약간 좀 숨겨져 있던 것이 확 터질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MVP 같다. 오늘 감히 이쪽은 그냥 선관위 반짝반짝 우리 스쳐가는데 남성 선수 10명도 안 돼. 여성 선수가 지금 1, 2, 3, 4번 타자야. 4번 우리 타자. 잘못하잖아. 오현주 선수는 장외 홈런 여러 차례 때리고 있습니다. 대단하고요. 영구 결번으로 하죠. 네. 자, 우리 감독관이 적어뒀죠. 운영위 법사위 2표,
득표 그리고 외통위 산자위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국정감사 현장이 주목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귀 기울여 봐주시고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치 베이스볼 2주의 선구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 선수들과 함께한 정치 베이스볼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치겠네. 나 홈런 치였나요?